자, 안녕하십니까. 전 천우선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무실 들어가서 명함 파고 호칭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고 사편,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에 있어서 어떤 생활 태도, 그런 노하우를 얻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번외로 하고, 다섯 번째는, 일단은 뭐 일을 하기 전에,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같은 거는 좀 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5편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완전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다른 그 다음 편을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겸사겸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같은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 같은 걸 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고, 슬슬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은 한 20대 후반 때부터 등기부가 뭔지는 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거래를 한두 번 하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들도 처음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이쪽에 경험이 없는 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그 건물 있죠, 건물. 부동산. 예,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 뭐 기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걷다 가 보면은 큰 건물이 있잖아요. 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와, 저 건물 누가 갖고 있을까? 네, 그런 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공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공연하게 정보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뭐, 이름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을 알게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저 건물은 누구지? 그러면은 등기부를 떼보면은 저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이거 세상의 비밀을 저만 알고 있다는 듯이 해가지고 등기부를 진짜 엄청 많이 처음에 따봤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건물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건물주도 저희가 알 수 있고, 뭐 5억짜리 우리 집 옆에 슈퍼마켓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소유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뭐 등기부를 그거를 뭐 인정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부동산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주인인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뗀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뗀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기는 부동산 사무실에만 뗄 수 있나요? 네.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는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사무실, 중개업 사무실이라고 해서 뭐 다른 사이트가 있어서 떼는 방법이 있는 게 없고, 뭐 일반 개인이더라도 뭐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뭐 등기를 한 번씩 떼러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뗄 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떼줬으니까 이걸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만 뗄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떼주면 그냥 커피하고 뭐 그냥 돈 몇천 원 주고 뭐 이렇게 하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똑같이 등기부는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전 처음에 이거 정말 신기하던데. 자, 그러면 등기부를 확인하는 곳은 어디냐면, 일단은 등기소에 가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등기를 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있죠. 이게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열람이랑 발급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만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궁금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거야. 강남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강남을 들어갑니다. 강남에 들어가서 이런 건물. 와, 내가 늘 지나가던 이런 건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인터넷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만 확인해 보면은 이 건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이면도로를 가보니까, 여기가, 이 건물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 건물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럼 이 건물이 매력적이면은 여기서 바로 또 검색을 해서 이 주소만 있으면 이 주소, 이 건물의 주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역삼동 745-12번지면 바로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검색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지도로 찾아가지고 여기다가만 그냥 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열람과 발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는 게 바로 열람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력은 말 그대로 어디에 제출할 때, 공적인 정보로 제출해야 될 때는 이 발급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기다 700원 내고 열람을 합니다. 싸니까. 근데 어디 뭐 공적 장부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뽑아서 내긴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들은 다 요 열람 수수료 700원 내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은행에 뭘 한다든가 이러면 발급 수수료 아마 요걸로 아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는 발급용에서 출력해야 됩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출할 때는 1000원 내고 긁어야 되고, 열람은 700원이다. 열람할 거면 여기서 하고, 출력하면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도로 봤죠. 그럼 여기서 아까 그 건물이었잖아요. 이 종류가 있는데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뗄 것인지, 아니면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걸 집합 건물이라 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뗄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뗄 것인지, 건물만 뗄 것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건물 같은 거 볼 때 보통 건물을 보고 체크를 하면 되고, 내가 토지를 뗀다 그러면 토지, 집합 건물, 여러 세대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건물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고, 큰 상가에 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죠. 그런 것도 집합 건물로 검색을 해야지 나옵니다. 뭐 안 나오면 이것저것 넣어보면 돼요, 사실. 건물인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나온다. 그럼 집합 건물로 하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게 이제 집합 건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저 건물은 건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서울특별시 역삼동, 아까 몇 번지였지? 역삼동 725-57번지, 725-57.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는 박땡땡 씨입니다. 그러니까 박땡땡 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전부냐 일부냐 이런 걸 하는데, 일단은 전부 말소상 포함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삭제되어 있는 걸, 예전부터 삭제되어 있는 걸 모두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현재 유효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가 있으면 이게 집문서죠. 어떻게 보면은 집문서다 보니까 예전에 이 집이 뭐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몇 번에 바뀌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경매에 넘어갔는지, 빚을 얼마나 졌는지, 뭐 빌렸다 갚고 그러면 삭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소사항 포함하면 뭐 굉장히 덕지덕지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진짜 복잡한 건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 굳이 뭐 안 떼놨다 해가지고 뭐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 유효사항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말소사항 포함도 전략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될 때 등기를 떼고 그걸 토대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건물에 이러이러한 내역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초짜니까 대부분 그냥 유효사항, 옛날 거 그냥 버리고 현재 집중하자. 네, 그런 것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등록 공개 여부, 미공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건물 뗐고, 현재 유효사항만,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깔끔하게 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재 지번하고, 이제 관할 등기소. 뭐 이렇게 해서 한 통 700원이다 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 돼요. 결제를 하면 되는데, 회원으로 해가지고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회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비회원으로 합니다. 여기서 제 번호 줬고, 네? 뭐 이렇게 제 번호 줬고, 비밀번호 그냥 0000 해가지고, 비회원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복잡해. 보통은 휴대폰으로 합니다. 한 건당. 아까 치고, 뭐 이렇게 탁탁 치고 딱딱딱딱딱 하고 딱 하면은 이제 화면이 빵 나옵니다. 네. 요렇게 결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인터넷 이제 뽑아 볼게요. 딱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700원 아끼려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현재 유효 상황.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표제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니까 표제부는 말 그대로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의 표시에 대해서 뭐 어찌 돼 있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 주인이 누구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거고, 을구는 이제 주인 이외에 이제 권리가 어떤 게 쌓여져 있느냐, 뭐 그런 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주인이 누구냐, 그 소유권에 관련된 게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건물은 이제 여기 소재 지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놨는데,
뭐 소재 지번이 뭐다. 그냥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 1996년 10월 28일에 접수됐으니까 이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613703 그다음에 이렇게 별표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고 여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주인이 홍길동 씨구나. 그리고 주소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 사항은 기록사항 없으면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빚이 있다. 빚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은행 해가지고 여기에 뭐 한 3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이 주인 건물주는 3억을 빌려가지고 이 건물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날짜입니다. 날짜. 아, 96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 생각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61년생이면 한참 창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정리할 때가 안 됐다. 뭐 그런 것들을 이로써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빚도 없어. 근데 나이도 짱짱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게 뭐 부족할 게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매를 작업하러 간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안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다른 등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른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 현재 유효상으로 뽑았어요. 그다음에 건물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제부는 건물 표시라고 했죠. 아, 뭐 이렇게 지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을 지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 돼 있어요. 보존. 아까는 소유권 이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존이라 돼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보존. 보존은 누구냐면 이걸 처음에 지었을 때 최초로 등록했을 때 보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처음부터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정도에 접수가 됐으니까 이 정도 연식이었겠구나. 그다음에 소유자가 손 땡땡씨 이제 나이가 있겠죠. 손 땡땡씨 하고 주민등록 있고 주소 있겠죠. 주소 주민등록. 근데 이제 채권 최고액이 한 7억 정도가 있어. 7억. 상당히 크죠? 7억이면 7억을 갖고 있다. 2019년 7월 25일경에 7억이 돼 있어요. 약 7억. 근저당권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뭐 농협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담보는 이거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 은행이 같이 묶어가지고 7억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걸 같이 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나이가 예를 들어서 좀 적다. 적다. 그러면 건물을 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보니까 7억을 좀 이빠이 땡겨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팔리면 팔 수도 있다.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그 전 케이스와 다르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40 초반이다. 뭐 이 건물을 뭐 딱히 자기가 사업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 같은 거 접수할 때 적극적으로 푸시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부랴부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처음 건물 지었구나. 처음 지면은 뭐 물론 쭉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좀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7억을 빌렸네? 이게 예를 들어 10억 정도 될 것 같아. 7억이나 땡겨서 했네? 그러면은 이 사람 한 3억 정도 투자했겠네? 이자를 내고 있겠네? 근데 공동담보를 해가지고 이 은행에 근저당권 7억을 빌렸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짓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파트에 이렇게 101호, 102호, 10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다 주인이 다 달라요. 근데 땅은 하나로 포개져 있죠. 네, 땅은 하나인데 이제 요 위에서 갖고 있는 주인들이 싹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가 뭐 그런 거는 이런 집합 건물로 떼야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건물로 떼보고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을 떼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자들도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왔다리 갔다 해가지고 나오는 건물이 일반 건물로 등재되어 있구나, 집합 건물로 등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집합 건물이 이제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크게 보면 소재부, 이 한동의 건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게 엄청 크죠. 지하 4층부터 20층까지 있네요. 한동인데, 이렇게 돼 있구나. 면적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팁. 이게 제곱미터다 보니까 몇 평인지 되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08.799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곱미터. 그러면 요거를 곱하기 0.3025.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곱하기 0.3025 곱하기 0.3025 이렇게 하면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평수입니다. 평수. 근데 이제 이거 계산기로 0.325를 계속 두드려 볼 수가 없으니까 대충 908이잖아요. 그럼 뒤를 없애버려.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요. 곱하기 3. 그러면 한 2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7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반원리 뭐 올려라 말을 하는데 더 헷갈리니까 그냥 어차피 대략적인 계산법이니까 그냥 뒷자리 하나 떼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돼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908.7991 곱하기 0.3025 그러면은 274평 정도 나오네요. 예. 그럼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떨어버리고 그냥 곱하기 3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두 자리는 더 쉽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부. 근데 이제 뭐 대지권 요건 좀 복잡하니까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제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표제부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그런 표제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이제 주인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작은 부분, 그러니까 정류 부분, 진짜 내 거인 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접수는 이렇게 했고 건물 번호가 여기 9층에다 916호다. 요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9층에 916호구나. 그러니까 대지권은 이게 뭐 대지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 내가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몇 호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죠. 갑구가 있으면 여긴 똑같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소유권 이전됐죠. 이전됐는데 이제 신탁 등기 말소, 신탁 재산의 요 위에 뭐 처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소유권 이전, 요 이전 최근에 있는 거를 보면 됩니다. 매매가 됐으니까 이제 소유자 누구 있으면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구에 당연히 권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 없이 그냥 갖고 있다 소유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월세를 내놨다 그러면 이걸 딱 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916호가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심청이야. 심심청이야 이름이.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712484-2 2가 있으니까 남자 1이잖아요. 이 주인이 여자분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하러 온다 그러면은 심심청 맞는지 주민등록증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이 앞에 주민등록증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돈 넣으십시오 하면 됩니다. 다행히 뭐 여기는 을구에 아무 빚이 없으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제부, 전체적인 표제부가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호실이 많으니까 호실을 제대로 알고 주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실이 제대로 맞는지 그다음에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돈 제대로 넣는지 요거 정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끝. 등기부는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이렇게 끝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등기는 누구나 뗄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면 등기부를 떼면 되는데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 떼보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보면은 주인을 이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제3자한테 와가지고 저거 빼달라 해가지고 자기 계좌로 받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떼는 이유는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주인이 누군지 알고 계좌를 이쪽 이름으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 넣었다가 아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백 챙기려다가 그냥 몇천 뭐 날아갈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오하게 들어가면 그 등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보존이다. 처음 지었구나. 근데 빚이 뭐 10억짜리 건물인데 한 7억 갖고 있어. 그럼 좀 많은데 이 사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면 팔려고 냈나? 뭐 싶으니까 이 매매 작업을 해도 된다 이런 건. 매매 팔 의사가 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보존이야. 근데 한 30년 갖고 있었어. 나이가 아빠 또래야. 뭐 한 5, 7년생 돼. 근데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뭐 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팔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근데 예를 들어서 등기를 떼봤어요. 굉장히 좋은 데야. 근데 이제 뭐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은 봤는데 그 표제부 갑구 을구 쪽에 빚이 계속 쌓이는 거야. 뭐 은행에다가 뭣도 빌리고 최근에 또 뭣도 빌리고 그러면 이 사람 뭔 일이 있구나. 지금 사업적으로 힘드니까 돈을 계속 땡겨 쓰는구나. 돈이 필요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매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그 이면의 정보까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은 잘 빼먹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